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3일 월요일 저녁 방송입니다. 사실 뭐 진단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저녁 방송은 종목 진단의 방송이긴 합니다만 진단 의미 없어요. 그리고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절대로 서두르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날 또 서둘러서 그냥 또 그러신 분이 있더라고. 지난 금요일 날 좀 많이 올랐죠. 사실 금요일 장세만 보고서 여러분들이 흥분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잠깐 했어요. 이 모양 자체가요, 굉장히 자극적이죠. 그동안 보지 못했었던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동안 보지 못했었던 이런 캔들을 우리가 이제 상승 잉태형이라고 그래요. 상승 잉태형. 이거는 이제 음봉이고요. 네, 이게 음봉. 그 다음에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양봉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상승 잉태형이 됩니다. 즉 하락이라는 이 음봉이란 놈이 아닌가? 네, 이렇게 그 임신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 모습이죠. 잉태. 뭐를 잉태하고 있어요? 양봉을 잉태하고 있다 해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포인트다. 뭐 이런 식의 그 캔들 패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것은 말이에요. 지금은 완만한 하락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장이다 이거야. 상식이 통하지 않아. 상식이 어디 갔어요? 상식. 야, 상식아. 네, 상식이 어디 갔어? 이 새끼 어디 갔어? 지금 없어요. 상식이라는 놈이. 그래서 하락이라는 게 비정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캔들 패턴을 아무리 갖다 대입을 해봤자 이게 우리가 여기다 대고 집어넣을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장이 급락, 급등, 변동성을 많이 보이는 것은 바닥이 가까워왔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멀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뭐를요? 연속 상승이 나올 때까지는 여러분들 숨죽여서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에라이 모르겠다 질러보신 분들은 오늘 또다시 패닉이겠죠. 아씨 뭐 이런 거 1500포인트가 과연 바닥이겠느냐 그건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만 이제 잠깐 보게 되면은요. 너무 멀리 가니까 자 일단 출석을 먼저 부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더 많아지면 출석 부르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출석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종목 먼저 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기로운 초보님, 경부님, 사랑의 산초님, 김인성님, 구름따라 바람따라님, 화이트풀님, 선한사업가님, 한사발님, 이치카님, 대박이지님, 이순신 아들님 어서 오시고요. 게스트분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튜브 계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노후연금 만들기님, 맨해튼님, 임현님, 그리고 비타민님 오셨고요. 하이 클래시 인베스터님, 네, 하이 클래스 인베스터, 네. 높은 등급의 투자자란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필명만 그런 건가? 네. 박윤아님, 그 다음에 남더 파머스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박선영님, 총알충전님, 그 다음에 뭐요? 세용지마, 네, 세용지마님 어서 오세요. 네, 인간지사 세용지마, 네, 여기 한글로 써셨구나. 네, 세용지마님, 그 다음에 생생부자님, 홍승현님, 이동훈님 어서도 오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바로 세우자 동네 부자님까지 지금 오셨네요. 어서도 오세요. 네, 오늘 종목 이야기 할 것들도 좀 받아보고요. 네, 뭐 사실 뭐 종목 진단 의미 없습니다. 며칠 동안 지금 최근에 이야기해드린 것은 계속 종목 진단이 의미가 없어요. 네,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재미로 들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종목 진단 의미 없어. 하지만 재미로 들으십시오. 네, 삼형 엠텍부터 받아보도록 합니다. 삼형 엠텍 그리고 2번은 네, 효성 ITX. 네, 컨디션 괜찮아요. 저는 항상 선치에 괜찮습니다. 계좌를 열어보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네, 컨디션이 나쁠 수가 없어요. 계좌를 들여다보면 안 돼. 계좌를 들여다보는 순간 몸이 아파와요. 네. 나는 안 봤지롱. 아이고, 이 자랑인가 모르겠다. 네, 진양제약 4번 그리고 덕우전자 그 다음에 5번 덕산 네오룩스 네 6번 아남전자고요. 아남전자 그 다음에 7번은
젠백스. 오늘 지수 젠뱅이었습니다. 네, 젠백스, 젠뱅. 한컴 위드. 네, 8번. 한컴 위드. 네, 한 종목 더 하실 수 있겠네요. 그죠? 네, 한 종목 더. 짠짠짜잔짠 필요하신 분들 뭐가 있을까? 네,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더 없으시네요. 송지송님 어서 오시고요. 네. 고통을 즐기며 오늘도 참으시는 이동훈님도 좋고요. 자, 오늘 종목 진단 의미 없다 그러니까 또 종목 진단을 의뢰를 안 하네요.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한 종목 남았으니까요. 이따가 해드릴게요. 사실 지금 뭐 종목이 별 의미가 없어요. 네, 종목 진단 뭐 그까짓 거 뭐 HLB요. 네, HLB 해드릴게요. 네, 카카오는 뭐 지난번에 해드렸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이제 HLB가 조금 더 빨랐어요. 네. 자, 오케이. 이렇게 되고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해드릴게요. 이현정님 어서오세요. 시장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대로예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재료, 뭐가 있을까요? 시장에 나와 있는 재료. 아, 심각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지 않나요? 아, 심각해. 네. 심각해. 심각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굉장히 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공포가 굉장히 만연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아시아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서양 지역에는 그렇게 크게 퍼지지 않았었던 당시만 하더라도 증시가 이 정도로 개판나지 않았습니다. 왜? 거기에 대한 문제야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이 부분이 유럽으로 퍼지고 미주로 퍼지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얘네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됐어요. 저는 사실 이것은 서양 놈들이 약간 그 코쟁이들이죠. 예, 코쟁이들이 코 크다고 아주 그냥 딱 그 거만을 너무 떨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아시죠? 이제 딱 코 크고 막 그, 네, 코가 크면 이제 뭐도 같이 크잖아. 그래서 딱 목욕탕 들어갈 때 이 새끼들 그냥 뭐, 네, 딱 이러고 그냥 가는 거야. 막 그냥. 네, 새끼들. 네, 그게 뭐 대단하고 이 자식들만. 근데 네, 서양 놈들이 크긴 커. 아무튼 뭐 그래요. 근데 약간 무시하는 게 있죠, 동양 쪽을. 동양을 좀 무시하는 것도 있어요. 동양을 약간 무시하는 그런 스타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사실 이런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냥 못 오게 막 막았단 말이에요. 네, 막 막아대고 막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약간 그 인종 차별 같은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죠. 요즘에는 뭐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한국인 이게 얼굴색이 중국과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저기 천대받고 막 그 차별받고 막 그랬었잖아요. 아주 나쁜 새끼들이야. 그러면서 지들은 아 우리는 우월하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서 뭘 했어요. 마스크도 안 쓰고 참내 싸가지 없는 새끼들. 그죠? 코 크면 다야? 네. 근데 코가 크니까 그 속으로 그냥 바이러스 더 많이 들어가는가 봐.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뭐 난리가 아니죠. 이탈리아, 스페인, 그 다음에 그 이탈리아 같은 데 보셨죠? 얼마나 얘네들이 자신이 있었으면은 관광지를 그냥 그대로 다 열어놓고요. 사람들 바닥바닥 그냥 붙여가지고 줄 세워놓고, 그러더니 이렇게 엄청나게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요. 국경 봉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퍼졌다는 것은 답이 없다는 이야기는 마찬가지죠. 자, 어쨌든 사태는 이렇게 커졌어요. 커지고 나니까 이제 그동안은 이게 뭐 특별하지 않을 거야. 그냥 뭐 그쪽에서 끝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다가 유럽으로 확 퍼지고 서양으로 확 퍼지게 되니까 얘네들이 뜨거 했단 말이에요. 지금 큰일 났다. 뒤늦게 이제 한국에 대한 그 한국이 하고 있는 그런 검사라든지 방역 체제들을 배워야 되겠다. 지금 뭐 이탈리아에서는 그걸 배워야 되겠다고 뭐 연구진 이렇게 조성해가지고 공부하고 있고 뭐 그렇다더라고요. 네, 진작에 하지.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대요. 그런 식으로 나오면서 실제로 경기에 대한 부담감들을 막 겉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 우리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유럽 우리 괜찮아. 미국 우리 괜찮아 그랬었는데 이제 안 괜찮아가 된 거예요. 안 괜찮아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경기도 나빠지는 거 아니겠니?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지. 네, 경기가 나빠지는 것 아니겠니? 그러다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는 뭐 미국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24%가 나온다느니 이런 얘기를 약간 오버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오버할 만큼 지금 난리 부르스를 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전 세계 국가들 또 미국이 대장 역할을 하면 또 나가가지고 뭐 경기 부양을 해야 되겠다느니 갑자기 금리를
2주 사이에 1.5%포인트나 끌어내려 버리고요. 어마어마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또 시장에다 돈을 갖다 퍼붓고요.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확진자 수가 또는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야. 정말 이것은 돈을 이렇게 써도 안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느낌도 좀 가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요, 일단 이번 주에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 국면이 우리가 뭐 다 봐서 아시잖아요. 중국 우한에서 막 늘어나던 그 시기, 그다음에 우리 대구 쪽에서 막 늘어나던 시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늘어나던 그 시기에 얼마나 그 공포감과 그 충격들이 컸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는요, 일단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사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은 될 수가 없어. 왜요? 다 걸려버렸거든. 유럽에서는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영국 같은 데는 뭐 그 진단하는 것 자체도 포기했다면서요. 포기하고 그냥 뭐 전체 인구의 60에서 70%가 일단 걸려버리게 되면 더 이상은 확산이 안 된다. 이런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는 소리를 뿡뿡 껴대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참 이런 걸 보면은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죠. 투명하게. 아무튼 뭐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확산이 강하게 퍼지는 시기가 정점을 다다르고 나면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전염병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뒤늦게라도 통제를 시켜놓게 된다면 이제는 하루에 뭐 1000명씩 늘어나던 게 900명이 되는 거고 800명이 되는 거고 그러다가 점점 줄어서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지금 봤을 때 우리가 그 대구 지역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한 게 지금 한 달여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탈리아라든지 그 미국 쪽에 지금 막 퍼져나가고 있는 이런 상태들, 그 다음에 얘네들이 심각성을 좀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한 달 안쪽으로 끝나지 않을까, 진정세를 보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마도 4월 중반, 네, 그 정도에서 이제 뭔가 줄어드는 모양새가 보이게 되겠죠. 자, 문제는 이제 여기 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해소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 자연스럽게 없어질 겁니다. 왜냐면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얘네들은 정복이 돼야 되거든요. 백신 같은 부분도 무조건 나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 대증적인 치료를 통해서 뭐 하든 뭐 어쨌든 간에 괜찮아지게 될 겁니다. 조만간은 괜찮아질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이 갖다가 때려버린 경제 지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부풀려진 공포로 나타났느냐 아니냐를 보시면 됩니다. 그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 주에 나오게 되는데 미국에서 내구재 주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조업 지표가 있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습니다. 뭐 제조업 지표라든지 내구재 주문은 조금씩 줄어드는 양상이에요. 근데 가장 좀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번에는 이제 28만 건이었는데요. 이번에 골드만삭스에서는 220만으로 늘어날 것이다. 뭐 10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표상으로도 굉장히 공포감을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경제 지표라는 부분이 타격을 딱 하고 입기 시작하면은요, 공포심이 현실로 바뀌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수는 한 번 더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번 주는 계속 변동성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 시황에서 제가 해드린 이야기는 뭐냐면, 지표상의 모습들이 지수는 바닥에 가까웠지만 지표상의 모습들이 안 좋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단 말이죠. 안 좋게 예상이 되면 이 부분에서 출렁거리는데 이것을 잡아내기 위한 새로운 대안들, 그런 게 나와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네, 새로운 대안들. 정부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정부 정책이. 정책적인 이슈가 무조건 나와줘야 된다는 이야기 되는 겁니다. 이 정책적인 이슈가 나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바닥을 확인하실 수 있는 시기가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이번 주에 얼마만큼 이 약발을 좀 먹일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지표가 일단 나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얼마만큼 빠르게 정부가 뭐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또는 우리나라가 됐든 뭐 이런 각 국가 정부에서 이런 경제적 지표의 어떤 붕괴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빨리 봉합을 시켜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반등을 얼마만큼 빨리 할 것이냐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일단
그 시기가 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의 감염 속도가 줄어드는, 확산이 줄어드는 그 시기와 맞물리게 된다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겠죠. 그것이 아마 지금 확산세가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점이라고 친다라면 앞으로 한 2주 정도. 예. 뭐 저는 이제 뭐 역병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기간을 제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나올 정책적인 카드는 없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없어요. 지금 시장의 또 한편의 걱정은 그거예요. 금리도 제로금리에다가 니들 돈도 그렇게 다 갖다 써버렸는데 도대체 여기서 이제 더 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겠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는데 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정책이 뭔가 시장에 유입이 좀 돼서 반영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이유는 이 전염병의 확산 속도가 앞으로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무조건 확실한 거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확산 속도가 늘어나가지고 계속 창궐하게 되고 전 인류로 퍼져나가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점점점 현재 시점보다는 점점점 어쨌든 간에 좋아지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정책을 갖다 이렇게 세게 때려먹은 상태가 더 이상 나올 카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효과를 이제는 발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점점 심리의 어떤 회복이라든지 경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면 정책을 깔아놓은 밑밥들이 이제서야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정책적인 이슈가 실제로 실물 경기를 끌어올리는 데는 시간이 제법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라면 이번에 반등을 이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락한 이후에 반등 급하게 한번 나오겠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갔다가 또 내려갔다 하면서 바닥을 잡는 구간이 제법 길게 갈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8년도 보시면 돼요. 2008년도에도 거의 이 정도 한 6개월 정도를 바닥 잡는데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는요 시장이 급락을 통해서 주가가 이제 조만간 잡힐 거라 생각해요. 네, 길어봤자 지가 뭐 4월달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4월 근처, 4월 뭐 앞으로 2, 3주 안에 뭔가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즈음에 일단 뭐 계속 주가가 내리지 않을 거고요. 그 시점이 이제 끝이 보인다는 느낌만 주더라도 이제 바닥을 좀 잡게 될 거죠. 그러니까 바닥이 가까이 와서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계속해서 주식을 매입을 해 나가는 일입니다. 야, 이런 장세, 거지 같은 장세 속에서 네가 또 주식을 사라 그러냐, 이 개똥 같은 자식아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요 진짜 개똥 같은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이 계속 끌어안고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적립식이죠. 적립식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별로 걱정 안 하잖아요. 주가가 많이 깨지고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사실 근데 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걱정하시는 거예요? 적립식 하셨던 거 아니에요? 한 방에 막 밀어넣지. 산초님, 한 방에 많이 밀어넣으니까 지금 이런 고민에서 그냥 패닉이 확 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확 달려들잖아요, 느낌이. 아무리 잘 갈 수 있는 종목들도요, 이렇게 잘 가는 패턴에서 이렇게 급락이 나가버리게 되면 이거를 견딜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정신적으로 지금 굉장히 큰 패닉이 와버린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적립식 하고 있다.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어차피 나는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사고 여기 어차피 계속 살 거거든요. 그리고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위쪽에 가 있을 거니까 나는 사실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한꺼번에 몰빵을 다 쳐놓은 상태에서 또는 빚을 많이 끌어다가 거기다 집어넣어서 단기적으로 욕심을 부린 상태에서 이렇게 사실 노답이라고 봐야 되겠죠. 증시가 팡 하고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답답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면 여기에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바로 잡으셔야 돼요. 뭘 바로 잡으면 될까요? 이제 바닥 잡고 횡보가 나가서 이제 이 기간은 제법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적립식으로 꾸준히 모아나가게 되면 평단가가 저 위쪽에서 물렸다고 하더라도요, 결국에는 저 밑에까지 끌려 내려가게 돼서 여러분들 이런 상승이 나타날 때 수익으로 계좌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포인트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언제 바닥입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사야 됩니까? 그것은
딱 한마디를 해주고 별들에게 물어봐. 나도 몰라. 네, 나도 몰라. 그거 알 수가 없지. 뭐 오늘부터 살지 내일부터 살지 그건 어디로 가라 했어요. 미아리 가가지고요 부채도사 찾아가. 부채도사 찾아가서 실례합니다. 그러면은 아마 들어오라고 할 거예요. 그래갖고 네 이렇게 해야 돼요. 쇽 들여다보는 부채도사 떼기 만나요. 네 아시겠죠? 그러면 걔가 그냥 맞죠, 맞죠. 어떻게 알고 왔죠?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눈탱이를 이거 꼭 해줘야지. 부채조사가 들어오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채를 착 펴고 그냥 뭐 어떻게 왔죠? 미친 짓이죠. 네, 미친 짓입니다. 웃기죠? 지금 이거 웃기는 이야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이 얼마나 네, 그 마음은 이해해요. 언제 올라갑니까? 언제쯤 사면 좋을까요? 근데 그 질문 자체가 너무 웃기는 질문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도 어이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신이야? 그죠? 내가 무슨 무당이에요? 아니잖아요. 저도 모르는 거죠. 나도 같이 물려있는 하나의 투자자입니다. 그죠? 많이 물려있는데 하나 다른 것은 뭐냐면 저는 지금 같은 급락장에서 결코 겁먹지 않아요. 더 사야 될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 돈이 있으면 이번 달에는 얼마 조금 더 오버해서 조금 더 사볼까? 저는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주가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나는 10년을 내다보고 산 거거든요. 10년 후에 증시를 본다라면 내가 계속해서 매수를 한다라면 만약에 증시가요 10년 동안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10년 동안 하락할 거라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10년 동안 하락하면 네 어떻게 될까? 증시가 한 200포인트까지 가는 거 아니야? 젠장. 네 그렇게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10년 동안 하락한다? 전혀 택도 없는 소리고요. 네 그렇게 하락하는 시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는 동안에 뭐 10년 동안 하락하더라도 나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사들이게 되면요 결국엔 나는 저 밑에까지 끌려 내려가게 돼요. 뭐가요? 평단가가 평균 단가. 이게 뭐예요? 적립식이 가지는 정말로 멋진 투자 방법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들어갈 때 분산 투자 비중을 축소해라. 그 다음에 매달 아니면 뭐 일정 기간마다 꾸준히 모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내가 최저점에 평단가가 형성되지 않더라도요. 꼭대기에 물렸어. 계속 사들였어. 그럼 내가 평단가가 이 정도는 된단 말이에요. 시장은요.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정고점을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이때 발생되는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나 한번 해보셨어요? 무지막지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고 저거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럼 지금부터 레버리지를 계속 모아가세요. 계속 모아가라고 했더니 또 그냥 뭐 오늘 사고 내일 사고 다음날 또 사고 일주일 후에 또 사고 막 그러다가 돈 다 써고 일주일 사이에 다 사가지고 돈 다 쓰고 나서 더 내려간다 어떡합니까? 네 그렇게 모아가는 게 아니고 그죠? 이거를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오늘 사고 내일 사고 하는 것은 적립식 투자가 아니야. 분산 투자도 아니에요. 그냥 어제 못 산 거 오늘 사는 것 뿐이야. 오늘 못 산 거 내일 사는 것 뿐이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적어도 뭐 몇 주 정도 또는 한 달 정도 이렇게 기간을 두고서 텀을 가지고서 매매를 하는 것이 적립식 투자거든요. 사람이 근데 마음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네, 저도 이해해요. 네, 우리나라 사람 좀 마음이 좀 급해. 그래가지고 못 참죠. 돈이 있으면 그냥 그걸 참지를 못해요. 뭐 고기를 사 먹든 술을 사 먹든 뭐 오락을 하든지 간에 막 돈이 있으면 어떻게 쓰고 싶어갖고 안달병이 나지. 근데 그런 것들을 이참에 조금 고쳐서 잘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역시 그래요. 근데 계좌에 예수금이 단돈 10,000원만 들어있어도 나는 뭐 100원짜리라도 뭐 살 거 없나 다 들여다보고 그냥 다 저는 월급날 다 써버려요. 다 사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네, 월급날도 아마 이것저것 다 싸버리고 다 그냥 꽉꽉 눌러서 다 사버릴 거예요. 저는 지금이 굉장히 좋을 때라고 생각해요. 네, 어떤 주식이든지 간에 괜찮아요. 삼성전자도 괜찮고요. 현대차도 괜찮고요. 저는 일단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 쪽에서 매수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올라갈 때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애들은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입니다. 왠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기관 방어와 외국인 매수, 그 다음에 지수가 상승하는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시총 상위권 종목들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애들이 시총 상위권 플러스 레버리지가 되겠죠. 네, 증시가 바닥을 잡을 때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온다라면, 근데 저는 사실 월급날 살 거기 때문에 그 바닥이 언제인지 뭐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언젠가 올라가겠지 지가 뭐,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닥 타임을 노려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연속적인 상승이 진행이 될 때
그럴 때 계속적으로 추가 매수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I 계좌는 15만원씩 들어가지만 제 계좌는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개인적인 건데 금액을 꼭 그렇게 말씀드려도 될라나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네, I 계좌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기 계좌보다 훨씬 더 많이 손해를 봤어요. 나 진짜 머리 아프다. 머리 아파. 제 계좌를 묻지 마세요. 네. 나도 마음이 한구석이 아픈 사람이야. 네. 저도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네. 이 개 같은 주식 욕 한번 하고 시작합시다. 네. 다 그런 거예요. 네. 아유, 참마. 그래도 뭐 사실 뭐 그렇다고 해도 뭐 저 역시도 노후 자금으로 저는 준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계속 모아가긴 할 거니까요. 괜찮습니다. 버스 손실 날 때도 있는 거지 뭐. 어떻게 맨날 세상이 그죠? 맑은 날만 있겠습니까? 비도 오고 네, 바람도 불고 그러는 거지. 그죠? 네. 네, 아무튼 우리 애기 계좌보다 네,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어넣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손실도 몇 배는 커졌겠지? 젠장. 네, 삼형 엠텍부터 보도록 할게요. 사실 종목 진단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종목 진단을 굳이 해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요. 요거는 좀 특이하게 주가 급락이 한 번 더 발생이 됐었어요. 지난번에. 네, 2018년도에. 어이구야. 근데 그새 또 반등해서 올라갔죠. 그때 시점이랑 좀 비슷한 단계까지 왔어요. 우리가 이제 급락 시점에서는 대부분 이런 어떤 지지선이나 어떤 포인트적인 부분들이 크게 작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이제 많이 내려갔다 생각이 되기도 하고 반등이 언제 나오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계속 이렇게 집어내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요, 이런 것들도 약간씩 약발이 먹힐 때가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주가가 반등을 시게 만들어 준다라면 이런 반등 나오리 못하리란 법은 없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주가의 정상적인 포인트는 여기 3,200원 정도부터 시작해서요, 3,600, 700원 정도 수준이 정상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요, 일단 한번 하락, 바닥, 상승, 그 다음에 하락, 바닥, 이제 상승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었죠. 지금 며칠 전만 돌아가더라도요, 이런 식으로 우상향 패턴 긍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승이 원래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지난번과 같은 그런 이론 상승이 만들어졌어야 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뺏긴 것은 이만큼에다가 위로 올라가서야 되는 저항대가 많은 5,500원 구간까지의 요 구간이 되겠죠. 그럼 2,500원에서 5,000원대까지 얘는 적어도 100%대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이제 지금 하면 100% 올라간대 뭐 이렇게만 또 딱히 볼 수는 없는 부분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원래 정상대로 갔다라면 5,000원대까지 근접할 수 있는 상승 추세가 있었겠죠. 지금은 억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을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최소한 이 종목에 대한 추가 매수는 여기서부터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관점인지 아시겠죠? 바닥을 일단 잡아내고요. 연속 상승, 그 다음에 단기적 5일과 21선 골든 크로스 발생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한 차례 올라갔을 때 여기서 한번 막히긴 하겠죠. 지금부터 반등 나간다면 이 5일과 21선 골든 크로스는 3,000원 밑에서 발생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3,000원 밑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바닥을 잡고 끌고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반등 나갈 때 3,500원대 원금 정도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모양새가 만들어지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수익을 챙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매도하지 마시고요. 현재 종목 자체가 나쁘다거나 그래서 빠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로 가던 과정에서 발목을 잡힌 상황이니까 매도보다는 홀딩이 좋습니다. 상승 추세로 가는 과정에서 네, 발목을 잡았어요. 누가? 물귀신. 무서워. 옛날에 한탄강에서 그렇게 물귀신이 많이 나왔다면서요. 네. 네. 무서운 이야기를 밤에 잠 못 주무시는 거 아니야? 네. 누가? 네. 시장의 악재가. 그래서 약간은 억울한 감이 있고요. 직전 급락 시세 속의 저점이 현재의 가격대 때 형성되었고 원래 상승
추세로 간다면 이 종목의 이 목표가는 5,000원 정도 예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상승한다면 큰 수익이 예상되겠지만 바닥이 어디인지 모르니 적어도 20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라도 확인하고 매수하자. 따라서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 신규 매수는 기다렸다가 골든 크로스 발생 시 진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비슷하게 흐름이 형성될 겁니다. 급락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심리가 개선이 돼야 돼요. 5일과 21선이 서로 골든크로스로 전환이 되어야지만이 그렇게 가능해집니다. 한 달 동안 매수 열심히 한 사람들이 물리지 않았어, 나 이제 수익이야 라고 안정적인 생각이 들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매수로서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자, 효성 ITX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네. 왜 이렇게 시간이 별로 없지? 네, 아침에 아까 너무 많이 떠들었다, 그죠? 효성 ITX는 요거는 뭐 더 좋네요, 그죠? 요거는 이게 저거 뭐요? 저거 쪽인가요? 그 오토바이? 네, 맞나? 이거 맞나? 상업 서비스? 상업 서비스는 보면은 뭘까요? 오토바이 이쪽이 아니었나요? 아, 컨택 센터? 뭐야 이거는? 효성은 원래 스즈키 아니야? 그거랑 좀 다른 거였나 보구나. 이거는 디스플레이 솔루션, 그 다음에 컨택 센터 서비스, IT 뭐 등등, 복지 서비스 등등. 이거는 뭐 상담 관리 이런 쪽인가 보네요. 그죠? 보면 네, 컨택 센터 서비스, IT 서비스, 디스플레이 솔루션 등등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크게 물리신 분들은 제가 해드리는 말씀 그대로 잘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추세가 급락 이후에, 하락 이후에 이제 급반등들이 나타나는데, 추세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끌어내리고 나서 다시 추세가 바뀐다거나 이런 형태의 모습을 좀 변화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일단 뭐 보세요. 이렇게 급등, 그 다음에 급등, 그리고 나서 요게 이어질 수 있는, 이렇게 하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단계인지, 아니면 그냥 억울하게 내려온 것인지, 여기 부분은 확실하진 않습니다. 근데 일단 급등을 했기 때문에 현재 과거의 추세대로 본다면 이렇게까지 끌려 내려온 것은 일단 맞는 얘기죠. 그러면 이 종목은 저점이 10,000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런 과정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가의 흐름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이 종목은요, 전형적으로 무슨 추세냐면 하향 추세입니다. 네, 추세가 이제 흘러 내려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고, 그런 주기를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10,000원권에서 지지를 통해서 반등이 세게 나오긴 했는데요, 담보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가는 일단 10,000원대 지지선을 열어놓고 계속 움직이게 될 것이다. 변동성은 좀 보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시점에서 지지가 되어준다라면 상관없겠습니다만, 밑으로 끌려 내려오게 된다면 내는 원래 지지선이 10,000원이니까 여기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시간적인 부분들이 또 많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면 중기 이평선까지 다 돌아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횡보가 나가더라도 장기 이평선도 조금 뜨뜻미지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급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고요. 조금 더 내려가거나 아니면 횡보가 들어가거나 그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은 뭐 들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워낙 변동을 밑에까지 다 보여놨기 때문에 큰 추세는 하락세로 진행되는 모습이나 이미 현 구간이 거의 다 내려온 상태라서 매도는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 다만 바로 급반등을 하기에는 조건들이 부족한 상황이라
시간적 여유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 하락을 통해 1만원의 지지선을 확인하거나 횡보를 통해 기간적인 조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니, 지금 손실이신 분들은 또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이럴 때는 일단은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전략을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이 바닥이라면 억울할 수 있겠으니 11,200원쯤 되네요. 200원이 이탈하면 비중을 축소하는 관점으로 봅시다. 관점으로 봅시다. 아시겠죠? 그 위쪽에서는 홀딩, 매수는 하지 말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1,200원이 이탈되면 왜 팔아야 되느냐? 요거는 다음번 지지가 만원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10%가 더 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비중을 축소하고 더 깊은 조정이 들어가면 더 깊은 시간 조정이 더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종목의 추세는 큰 하향 추세가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서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보다는 비중 축소가 좀 어울리는데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나간다면 억울할 수 있으니까 11,200원 리드선을 그어놓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양제약 갈게요. 시간이 웬일이야. 시간이 너무 없다. 진양제약 같은 경우는요, 제약주이기 때문에 백신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이거 그런 거 있어요? 시간이 오버되면 오버된 대로 그냥 하는 거지. 모르겠다, 나도 이제. 오버되면 오버됐다고 몰라.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얘가 하고 있는 건 따로 없죠. 지금 치료제나 이런 거 있나요? 이건 치매 치료 이렇게 되어 있고 특별하게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기업 자체가 특별하게 백신이나 이런 쪽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특별하게 여기서 주목을 받아야 될 만한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최근에 모양새를 보면은 얘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뭔가 특이한 게 관련이 있는 업황 제품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지금 상한가를 쳤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수준으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됩니다. 진양제약 해가지고 뉴스를 때려보면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는지, 백신이든 아니면 진단 키트든 뭐든 엮이는 게 나오겠지. 한번 봅시다. 진양제약은 옛날에 저거 그거 아니야? 지카 바이러스 이런 거 있던 거 아닌가? 그럼 명문제약이었나? 진양제약 이렇게 해서 검색 한번 해보죠. 왜 부각되었을까? 호흡기 치료제인 알분알정, 민카민정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이게 아주 쉽게 나오잖아요. 검색을 하면 여러분 다 알 수 있다는. 호흡기 치료제. 왜?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지금 특별한 치료제, 백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대증 치료한다고 했죠. 증상에 대한 대증. 그러니까 증상에 대해서만 치료를 하는 거야. 내가 호흡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호흡기 치료. 뭔가 기침이 많이 나와요. 그럼 기침을 잡는 그런 대증 치료만 한 부분으로 이제 지금 치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호흡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호흡기 치료제 이쪽에서 본다면 수혜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확실한 해답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이렇게 상승세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서 주가가 상승하기 이제 역부족이다. 그리고 이미 임상시험에 들어간 부분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백신이 나오기 시작할 테니까 여기에선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더 이제 가지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면 이 종목은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요 상승 부분을 일단 다 반납하는 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대로의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요, 이 종목은 여전히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뭔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툭툭 튀는 게, 좀 그렇긴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평선 자체가, 그죠? 전체적으로 큰 추세 자체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거고요. 그 사이사이 테마를 통해서 이렇게 단기 급등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향 추세에 대한 포인트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부담스럽겠습니다.
현재 시점은 단기 급락에 대한 급반등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주가가 더 올라가기는 어렵겠어요. 뭔가 얘가 특별한 이슈를 꺼내지 않는 이상은 그냥 호흡기 치료제만으로는 이제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올라왔을 때 매도를 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를 제조 판매하는 부분 때문에 단기 급등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 부분으로만 주가가 상승하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반등 시에 매도를 통한 주가 매도를 통한 뭐라 그럴까요? 현금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인 큰 추세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이슈가 터질 때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큰 추세가 하향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형태의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4,500원 이상의 지지선이 계속 일정 기간 동안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도하기 싫은 분들이 있죠. 네. 싫은 분들은 4,500원 이상의 주가가 계속 형성되어 있다면 홀딩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단기적으로 치고 올라갔을 때 반등 나가면 이제 덜어내고 그 다음에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을 때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들인데 사고 팔면 귀찮아 그런 분들은 네, 4,500원 이상 일단 추세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렇게요. 네. 여기 4,500원. 왜냐면 이 구간이 요 밑에 있는 이평선들 다 끄집어 올리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횡보가 들어가게 되면 지금은 이렇게 돼 가지고 이평선들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수렴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돼요. 뭔 그림인지 아시겠죠? 네.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데 잘 안 되네.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 반등을 이용한 차익 매도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4,500원 이상의 주가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에라 모르겠다.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하셔도 괜찮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더구전자로 갈게요. 네. 더구전자. 얘는 신규 종목인가 보다. 그죠? 새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참 호되게 네, 신고식을 당하네요. 이 신고식이에요. 신고식.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좀 좋아져 볼까 그랬는데 예, 아직 아니야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은 이제 저점이겠죠. 4,000원이 저점인데 신규 종목은 사실 어디로 튈지 잘 모릅니다. 현재 시점에서 저점을 더 깨고 내려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로 얘가 마음 먹고 상승을 하기로 했었다라면 여기에서 지금 나타나는 게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인데 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주가를 이만큼 올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직전 고점대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졌을 때 뭐가 나냐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또 갖다 팔았어요. 들어왔다가 팔아먹은 거야. 즉 올려갔다가 개인들이 보고서 야 이제 돌아서나 보다 라고 들어갔을 때 다 팔아먹고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 이후에 주가가 폭락을 만들어내는 모습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가려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다시 또 들어와 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팔아먹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 한번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017년도 상황을 보시면은요 이 외국인들이 팔아먹기 시작한 기관들이 팔아먹기 시작한 자리가 이제 여기서부터란 말이에요. 김정은이 대포 쐈을 때 네. 그리고 나서 네. 계속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와죠. 그 간격에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라든지 기관들이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고 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제 조정을 좀 길게 받은 상황이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구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은 짧기 때문에 뭐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수급의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겠죠. 얘네들이 여기서 제대로 올리려고 했다라면 굳이 팔아먹지 않았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때 팔아먹었던 시점은요. 작년 연말 올해 연초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경기 상황이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팔아먹기 시작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은 주가의 반등을 네,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시키기 위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기 하락이 크게 나왔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기술적 반등, 저점권에 대한 기술적 반등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네, 6,000원대 저항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당장은 보유 관점이죠. 네. 지금 당장은 보유 관점이나 저항선이 매우 두꺼운 상태라 지속적인 상승을 담보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4,000원 지지선을 확보하고 보유하되 이탈되면 매도하세요. 반등은 현재로서는 5,500원 수준까지 예상되지만 글쎄요. 그 반등이 지속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 하셨다가 4,000원 지지를 확인하시고 또는 5,500원 수준의 저항을 확인하여 매매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신규 접근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 종목을 왜 사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는 않은 종목이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덕산 네오룩스. 덕산 네오룩스는 좋은 종목입니다. 좋은 주식이고요. 이거는 제가 2018년도 초에도 네, 중후반에도 추천을 여러 번 드렸었던 종목이긴 합니다. 물론 나는 안 샀어요. 네, 저는 왜 안 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TV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아마 안 샀을 거예요. 왜냐면 공개적으로 나간 것들은 저는 계좌에 담지 않는다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이게 그 LED 사업 부분인가 그쪽만 따로 떨어져 나와서 지금 덕산 네오룩스가 새로 나왔을 거예요. 이게 원래는 저쪽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할 재상장이 아마 됐을 거야. 그래서 화학 뭐 이렇게 따로 그죠? LED 네. 그 덕산 하이메탈의 LED 뭐 이쪽 부분만 따로 이제 띄어가지고요. 덕산 네오룩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LED라든지 이런 쪽에서 중요한 쪽은 지금 얘가 핵심이라고 좀 보셔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주가 추세도 아주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주 좋은 주식을 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추세가 이만큼 들어오면서 이격을 좀 좁히는 모습이 진행이 되긴 했는데 원래대로 추세를 한번 그어 볼게요. 원래 추세로 갔으면 얘가 어떻게 갔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약간은 오버한 개념들이 있었겠습니다만 지금은 정상적인 추세까지 들어와서 잘 유지가 되는 모습입니다. 원래의 추세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항도 한번 맞아야 될 때서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과 관계없이 그냥 크게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데드크로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구간들을 피해가기는 어렵겠죠. 근데 이격도 좀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도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은 추세 하단 지지가 있기 때문에 걱정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홀딩 유지 그대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래 상승 추세였고요. 기업도 좋은 편입니다. 저항대에 진입하여 정상적인 조정을 받았고 다소 시장의 영향으로 급한 감은 있었지만 추세 하단의 지지를 확인한 모습도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기업은 그대로 홀딩을 유지하셔도 괜찮겠고요.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진행하게 된다면 지지선은 여기거든요. 여기요. 네. 여기 2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주가가 하락세를 계속해서 진행한다면 2만원에서 22,000원쯤 되겠죠. 네, 2만원에서
22,000원쯤 구간을 지지선으로 확인하시고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는 좀 기다렸다가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은 뭐 올라가는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하셔도 되겠습니다. 크게 문제될 거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좀 하락을 한 포인트고요. 네,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아남전자 갈게요. 아남전자는 좀 괜찮은 포인트였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못 가네요. 그죠? 지지선 다 이탈됐고요. 추세도요. 이거 지난번에 한번 제가 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 추세 하단이라도 매수는 기다리세요. 지금 전부 다 보면 저점 지지권대, 뭐 바닥권대 다 진입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이 오늘이 정말로 바닥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추세 하단이라도 더 끌고 내려갈 수도 있고요. 바닥이라도 더 끌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괜히 사놓고 사자마자 물리면 기분이 더럽거든요. 차라리 조금 더 주고 사더라도 사자마자 올라가는 게 낫지. 네, 사자마자 그냥 깨지고 시작하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싸움할 때도 선빵 맞으면 기분이 더러운 거예요. 네. 같은 얘기인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남전자 같은 경우는 원래 추세가요, 나빴어요. 원래부터다가 나빴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전략은 아마 작년도에 진단 한번 드렸을 때, 좀 좋지 않은데요? 라는 진단을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이평선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상향으로 둥그스름하게 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이번 기회에 더 많이 빠지는 형태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죠. 주가가 많이 빠지면 급반등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과거의 영광을 찾을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추세대로 본다라면 요 상황으로 가야 되죠. 요 상황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약간 오버슈팅이 나왔다라고 해서 10분 이해를 하더라도요, 지금 요 2,000원짜리는 절대 깨져서는 안 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추세를 완벽하게 이탈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냥 요 수준에서 이렇게요. 추세가 하향 추세 갔을 때요,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 이런 식의 반등이죠. 이런 식의 반등, 즉 기술적 반등 정도만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일단 반등이 나오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다 내려갔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그것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저점일지 여기가 저점일지는 저도 확신할 수가 없겠네요. 이격이 벌어진 것에 대한 보상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 이 부분이 확실하게 저점이다라고 확인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원래부터 추세가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종목은 아니었겠습니다. 네. 최소한 2,000원, 2,000원은 지지를 해줘야 맞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엄청 더 많이 내려갔죠. 물론 시장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급락은 피할 수 없었겠지만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더 멀어져 버리면 주가가 반등을 해도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단기적 반등은 예상되지만 매수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보유 중인 분들도 지금은 반등 시 매도를 보셔야 하는데 상황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지지선이 저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최대 2,000원까지는 기다려 보셔야죠. 보셨겠지만, 네, 지금 가격 대비해서 2배예요.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홀딩만 하세요. 네, 일단 홀딩만 하시고요. 네, 여기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내 진단을 뭐 이렇게 속 시원하게 딱 해드리기 좀 어렵겠다. 더 빠질 것 같진 않은데, 더 빠지게 되면은 이격이 더 벌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팔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나가는 자리를 일단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한 번에 2,000원까지 못 갑니다. 한 번에 2,000원까지 못 올라가고요. 많이 가면 이제 1,300원, 1,400원이고 거기서 이제 조정을 받고 또 들어가서 바닥을 잡고 그렇게 형성되면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2,000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에 그냥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셔도 괜찮고요. 에라이 모르겠다, 나는 장기적으로 그냥 뼈를 묻어볼란다, 그런 분들은 그냥 홀딩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더 빠지는 포인트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게 1,000원을 깨고 내려가면은 좋지 않을 거예요. 900원 깨고 내려가면 좋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태, 만약에 동전주가 돼버렸다 그러면은요, 오히려 반등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관건은 그건 것 같아요. 바닥을 어떻게 잡느냐. 네,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으니까 지금은 조금 지켜보시고요. 만약에 1,000원대 밑으로 내려가서 900원대 뭐 이게 신저점 나오는 부분들 깨고 내려가게 되면 비중을 조금 줄여보는 것은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좋지 않은 종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커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젠백스 볼게요. 이거는 바이오죠. 네. 여기 바이오 쪽 맞죠? 기계 장비요? 바이오가 아니었어? 바이오랑 연결되는 게 아니었어? 뭐지? 그럼 왜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 대기 오염, 환경 오염, 바이오 관련 맞네요. 그죠? 네, 바이오. 젠백스 맞지? 바이오. 그래, 바이오가 있었어. 지금 환경 오염 제어 사업 및 바이오 사업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바이오로 제가 지금 알고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테마가 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바이오 쪽에서의 그 포인트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그 다른 쪽에서의 그 사업 부분이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커져 있는 상태고요. 신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바이오, 여기 써 있네요. 알츠하이머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전립선 비대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다 정도로 보셔야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현재 이 기업의 전체적인 실적을 좌우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테마적인 부분으로 주가가 좀 상승했지 않았나, 이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지금 보니까 뭐 전립선 비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임상 3상이고 또 그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임상이 진행되고 있고 뭐 그런 식이라서 앞으로 향후의 기대감들을 좀 보셔야 되는 입장이 아니겠는가 생각되고요. 기업의 지금 실적 자체가 썩 좋지는 않아요.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새로운 사업 영역 분야로 너무 넘어가려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테마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한 부분이었고요. 지금은 그걸 반납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갈 것인가는 이 부분, 이 큰 박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기도 해요. 너무 그렇게 보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역사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려면 이 종목은 뭐 어떤 식으로든 이 구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4,500원, 5만원대는 45,000원, 5만원대는 무조건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언제쯤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부정확하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추세를 저점을 잡아주는 구간대는 여기 이렇게 밴드가 형성됩니다. 이게 하단 박스인데요. 하단 박스로 지지가 될 때는요, 박스 하단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갇혀버린 경우가 좀 생겨요. 그래서 뭐 박스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 10,000원대까지 아주 빠르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내려간다라고 본다라면 뭐 지지니까 이제 반등은 좀 나오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반등해서 실패해가지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10,000원대까지 아주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횡보 정도가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네. 관련된 부분이 기대치를 가지고는 있으나 현재 시장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며 그 상황을 주가의 상승으로 진행했다가 다시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하단 박스의 지지대를 지지받는 형태입니다만, 만약 지금 18,000원 될 것 같은데요. 네. 18,000원 정도가 이탈되면 빠르게
1만원까지 하락할 위험도 있으니 18,000원이 이탈되면 비중을 줄이거나 일단 매도로 도망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반등보다는 추가 조정이나 횡보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 뭔가 비중이 많다면 조절을 좀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매수는 지금 들어가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빨리 이제 두 종목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가 넘어가 버렸어요. 한컴 위드 볼게요. 한컴 위드. 요것도 약간 좀 억울하겠다, 그죠? 이건 이렇게 억울한 종목들은요, 반등이 나올 때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추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었던, 추세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요. 이 하락이 어떻게 보면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시 원상복구라든지 정상적인 추세, 상승 추세를 전환시키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단기 반등, 이격이 워낙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단기 반등은 예상될 수 있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더 치고 나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아마도 이제 뭐 공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들어가 있다가 매도를 쳤을 수도 있겠고요. 하락 추세에서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갖다가 집어던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원래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단기 이격을 좁히기 위한 반등이 진행되더라도 추세를 상승세로 전환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상승 추세로 전환되려면 지금의 관점에서는 3,000원 이상은 무조건 만들어야 하는데 쉽지는 않겠죠. 100% 올라가면 되긴 됩니다. 근데 쉽지는 않을 거고요. 추세가 하방으로 진행 중에 있어서 저항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기 반등을 기다려 보아야겠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홀딩입니다. 지금은 홀딩이지만 반등 시 2,000원 정도 2,000원 정도 수준이라면 상황에 따라서 매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신규 매수는 그다지 권장해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HLB 볼게요. HLB 이거 제가 예전에 제 손실 계좌도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고생 더럽게 많이 할 거라고. 이거 뭐 아시죠? 내가 여기 20만원에 매수했다가 욕 뒤지게 먹었죠. 내가 주가 떨어질 거 보여줄게. 그래갖고 20만원에 샀다가 실제로 주가가 떨어져서 나도 손실 마이너스 40% 봤거든요. 그때 기억나시죠? 마이너스 40%나 손실을 봤는데도 그런데도 욕을 먹었어. 참 웃기는 일이야. 이게 사람들이 집단화가 꽤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후로 오랫동안 고생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후로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이 종목은 더 고생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지지선이 여기라고 하더라도요. 이 지지선이 위에서 나온 지지선이기 때문에요. 제대로 된 어떤 패턴들의 어떤 평가라는 이런 부분들은 아직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시장 상황도 별로 안 좋기 때문에요. 슬금슬금 내려가는 패턴들이 어떻게 보면 급락보다 더 무섭습니다. 지금은 추세가 정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하락세가 더 진행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더 하락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지지선 지금 8만원대 나와 있는데 이탈되면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더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며 8만원의 지지선이 이탈되면 추가 하락이
진행될 수 있으니 네, 매도 의견으로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추세가 다시 좋아지려면 10만원대 이상에서 이평선을 다 돌려 놓아야 할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여력이 크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홀딩을 하시되 8만원 이탈 시 매도하는 또는 비중을 축소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흰 매수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9종목 일단은 후다닥 진행을 좀 해드렸습니다. 9시가 조금 넘어서 오버가 되긴 했는데요.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뭐 초반에 시장 설명도 조금 해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점도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저녁에 또 방송이 있죠. 그래서 내일 저녁에 또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또 다른 이야기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비관하거나 무조건 슬퍼하거나 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같은 때에 오히려 또 기회가 있는 부분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타이밍, 그 잡아야 되는 그 타이밍, 진입하는 타이밍이 언제냐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기회도 제대로 된 타이밍에 잡지 못한다면 기회가 아니라 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 침착하게 천천히 조금 더 내가 비싸게 산다라는 생각 그렇게 가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느긋하게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녹화방송은 성투사 채널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녹화방송 필요하신 분들은 녹화방송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단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